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오바마나 힐러리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미국에서 신좌파라고 그래서 소수자나 성소수자 등 차별받는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를 통해서 급진적인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막시즘은 강남좌파, 한국에는 강남좌파를 중심으로 가령 조국이나 박원순 이런 계통 사람들이 갖는 이념이에요. 그런데 조국이나 박원순 씨를 더 깊게 파보면 누가 나오냐면 백태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백태웅과 박노해 이 사람은 90년대 초반에 산호뱅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걸 결성하고 당시에 노태우 정권 타도 그러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자 이렇게 목표를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으로는 3,500여 명이 있었다 그래요, 당시. 그런데 이제 노태우는 전두환 이후에 나타난 그래도 민주 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회주의 혁명까지 생각한 이 백태웅과 박노해 이 두 사람은 박노해 씨는 시를 쓰는 노동자 그런 식으로 알려졌지만 이 사람 박노해 씨는 집안이 모두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누나든가 그 사람은 수녀가 되려고 그랬고 그렇게 천주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백태웅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당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해외로 빼내와서 연수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서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식의 과정을 보내게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백태웅 씨도 노틀담 성모님이잖아요. 성모대학에서 로스쿨로 인권법, 국제인권법 박사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이라든가 그래서 위원의 어떤 인권 계통을 또 아시아의 인권 이런 것을 지금은 관여를 하고 있고 현재는 미국 민주당 쪽 그러니까 오바마의 영향이 많은 그런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태웅 씨는 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박원순 씨랑 또 친하고요. 그리고 조국 이런 사람들의 사상적인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뉴 레프트를 보면은 문화 막시즘이라고 해서 오늘은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 문화 막시즘은 브라질에 있는 무슨 연방대학 금융경제학이면서 독일 출신이라고 그래요. 독일계 사람인 안토니 뮬러의 교수의 기사를 옮긴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오막시즘의 다른 이름은 cultural marxism, 문화 막시즘이다. 그런 거가 있고요. 이 문화 막시즘은 미국에서 갈수록 위세를 얻고 있다. 이 세력의 배우 세력은 노동자 계급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인으로 행동 대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운동보다는 문학이나 학계, 대중매체 이런 데에 번성하는 그런 지식인 종류다. 그러니까 한국의 강남좌파라는 소리죠. 이 문화 막시즘의 기원은 안토니오 그람시나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막시즘 이론가들이 이 그 노동 계급에 의해서 어떤 그 역사적인 변혁이나 혁명을 이제는 할 수 없다 때문에 문화로서 어떤 혁명적인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선 혁명의 방해물로서 기독교적인 윤리관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도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그 기존의 도덕률을 파괴하는 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몰고 가서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트로츠키스트를 수정주의로 보았던 뭐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국으로 간 사람이 트로츠키잖아요. 미국으로 결국은 가게 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적인 그 민주 세력을 키우려고 그 세계 유수 대학의 그 힘을 뻗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문화 막시즘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이 오바마나 힐러리나 이 민주당계 그리고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소로스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트로츠키를 후원한 것은 월스트리트 금융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금융가 세력은 볼셰비키 정권도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래서 어떤 혁명 세력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소니 서튼이라는 사람이 쓴 월스트리트과 볼셰비키 혁명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그 네오막시스트들은 독재 정부를 만들어야만 효과적인 기능이 된다. 그래서 독재 정부를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의 확신에 의해서 그 우선 정치보다는 문화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목적은 독재 정부이지만 그 이전에 그 문화적으로 그 혁명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존의 그 노동 계급을 뭐 어떻게 생활을 보장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은 그 뭐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개인의 그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다문화주의와 소수자 인권을 주창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점. 다문화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문화 막시즘이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 잠깐 설명이 있는데 중요해서 제가 약간 언급하면 공화당 세력인 부시가 아들 부시 때죠. 그 9.11 사태를 맞이해서 이것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미국 개개인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 9.11 사태를 겪음으로써 애국법을 제정했고 이 때문에 그 인권을 개인의 권리를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체제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지수도 이렇게 95점에서 2018년 86점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 막시즘이 너무 기가 찬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덕적으로 타락시켜라. 그 사회를. 그래야 지배할 수 있다.
조금 흠칫하죠. 그리고 가치관을 혼동시켜라. 여론을 호도하고 집단 간의 갈등을 부추겨라. 그러니까 그 사회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 거죠.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그러고 보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조금 타락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잖아요. 뭐 버닝썬 등등.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공 지출을 시켜라. 가령 예를 들어서 돈 풀기도 뭐 끊임없이 지금 돈 풀고 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왜냐하면 끝없는 지출의 홍수는 국가 재정을 타락하게 만들며 끝내는 재정 위기에 봉착한다.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뭐냐면요. 인종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외국인 혐오 발언을 금지해야 된다. 종교 이유로 반이슬람을 얘기를 하면 퇴치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과거에 뭐 노동과 뭐 기업 이 사이만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만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그 사회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상하게도 그 인종차별이라든가 외국인 혐오, 뭐 성소수자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몰두하고 거기다 또 재정도 쓰잖아요. 뭐 여성 문제 이런 것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 문제가 단순히 그 여성들의 권리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유난히 여성 표를 얻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해마다 금지된 견해 목록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뒤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문화 막시스트들은 위선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윤리적 기준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회를 도덕적으로 위기로 몰고 간다 그래요. 이게 정체성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이를 통해서 그 그룹이나 사회가 도덕적으로 위기에 몰리게 되면 개인들의 도덕성 파괴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랍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가 아노미하고 불건전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패를 일부러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그리고 한국계에 현재 일어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네오막시스트의 추종자들은 주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뭐 노동운동 이런 것보다는 문화적으로 어떻게 대중을 부도덕적이고 뭐 그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러시아 상황을 보면은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지식인들은 항상 혁명에서 희생자가 되어 왔어요. 가령 뭐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칭송되지만 그때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형장의 이슬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혁명적인 이 문화 막시스트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세계 정복을 계획하고 그래서 세계화를 이룬 다음에는 제거될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